남자아이를 가진 주부님이라면 모두가 공감. 넘치는 장난감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수납 공간. 그래서 출동한 오늘의 SOS. 고민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박범수 씨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림의 여왕 전유리 주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두 분이죠. 이필훈 교수님과 송진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주방이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실은 그 주방을 들여다보면 그 여성의 그 지위 향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옛날 집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방이 이렇게 많이 낮았죠. 네. 그래서 방에서 주방 내려가려면 뭐 몇 계단을 거쳐서 내려가고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둡고 침침하고 해도 이런 주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살림이 서구화되면서 주방에 식당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DK라고 하는데 다이닝하고 키친이 붙으면서 주방이 이제 그 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LDK라고 해서 리빙하고 다이닝 키친이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주방 공간이 리빙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격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향상되면서 주방의 공간이 향상되고 요새 최근에 아파트 분양하는 걸 보면 보통 우리가 그 이 베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다시 사시니까 방 2개 중간에 거실이 끼든지 아니면 방 3개 주방에 거실이 끼는데 거실 옆에 주방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에 주방하고 식당이 뒤에 있던 게 이 거실 옆으로 붙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거의 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그 공간들이 더 지위 향상되는 그런 식으로 평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요, 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컴퓨터,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반면에, 여자분들, 그 와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가전제품, 이런 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또 맞벌이 주부여서 집에서 밥도 별로 해먹을 기회도 없으면서 주방 욕심이 대단한 걸 보면, 역시 주방은 여성들의 어떤 그, 전용 공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 주방 인테리어에도 어떤 그 인기가 있는 트렌드가 좀 있을까요? 요새 그 주방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 주거 공간 중에서 가장 진화된 부분이 무엇인가 보면은 주방하고 욕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가 주방이니까 주방이 원래는 기능적인 그 역할을 하는 기능 공간이었다가 그게 좀 발전해서 좀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편의 공간, 그 요리를 하더라도 좀 편하게 이런 편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발전해서 요즘에는 문화 공간까지 그러니까 주부가 차를 이제 요리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그 책도 보고 또 가족과 그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형태가 이제 예전에는 벽을 보는 일자 주방이나 기역자 주방에서 지금은 거실을 마주보고 할 수 있는 D자 형태로 아일랜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좀 너저분한 거는 아예 보조 주방으로 따로 만들어서 주방이 아예 거실화된 것처럼 돼 있고 실제 요리나 어떤 연기나는 이런 부분은 보조 주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저처럼 솜씨 없는 분이 꼭 돌아봐야 할 곳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시청자들의 고민 말끔히 해결해주는 SOS.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긴급 구조 요청을 받고 숨 돌릴 새 없이 달려온 SOS 제작진. 민혁아, 장난감이 이게 뭐야? 엄마가 네 장난감 띄우는 사람이야? 우와, 집안이 온통 장난감 천국이네요.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사건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난감은 재산 목록 1호라고요. 장난감 대장 오민혁. 민혁아, 이제 제발 정리 좀 하면 안 되겠니? 오늘은 구조 요청자 김은영 주부. 민혁아, 이제 그만 여기 치우자. 조금만 정리해보자. 모두 제자리 하자. 장난감을 사이에 둔 엄마와 민혁이와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제 커갈수록 장난감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타는 장난감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장난감들을 여기저기 두다 보니까 집안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저는 저대로 잔소리를 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 여기저기 어지럽히며 놀기 좋아하는 민혁이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엄마와의 갈등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내가 뭘요? 정리하는 습관도 이제는 좀 들여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주는 것도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살림의 형님 도와주세요. 아이 키우는 어머니라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엄마는 치우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어지러 놓죠. 그렇다면 그게 하루 일과 중에 뭐 한 90%를 차지할 텐데 좀 아이들 손길이 잘 쉽게 닿으면서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 할 텐데 선생님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은 가정이 너무 사랑이 많은 집이다 이런 느낌을 첫인상을 받았어요. 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나이가 어린데도 뭐 보셨겠지만 온 집안이 아이 용품뿐이에요. 아이 책, 아이 장난감, 뭐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의 각별한 사랑이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깊은 감명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완구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어떤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건 좋았는데 완구가 너무 많아서 그걸 또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다 그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그 수평적으로 방에 늘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작은 것들 큰 것들 생기면서 또 수납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수납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긴 했지만 급조하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도 또 조화가 안 맞고 산만하고 아이가 지금 늘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치우고 하고 하는 게 전쟁이면서 그게 놀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가 수납에 대한 어떤 완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은영 주부님의 고민이었던 아이방의 장난감들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지 SOS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난감과의 한판 승부를 벌인 해결사. 꿈의 공간을 만든다.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성진호. 아이방은 아이가 가장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각력과 또 건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이어야 되겠죠. 김은영 주부의 안내를 받아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민혁이의 방.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완구가 엄청 많네요. 민혁이의 방 역시 여기저기 커다란 장난감들로 가득 차 방이라기보다는 장난감 수납 창고에 가까워 보였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방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책이나 마음고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문제점 하나. 부족한 수납 공간으로 방 안 가득 어수선하게 나와 있는 장난감들은 가뜩이나 좁은 공간을 더욱 좁아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그 가구가 너무 수평적으로만 배열이 돼 있다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배열되면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문제점 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급조된 수납장들에는 장난감과 책들이 한데 뒤엉켜 어지러운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벽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부님이 그 벽에 뭐 모자나 가방 같은 걸 이렇게 행가용식으로 걸어놓는 거는 발상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여백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여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문제점 셋.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옷가지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난감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와! 어마어마한 장비까지 출동해 18층까지 순식간에 공수된 가구들. 도대체 어떤 마법이 펼쳐질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엄마의 정성도 하나둘 더해져 민혁이의 방이 서서히 완성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선반이 이렇게 높게 있으면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선반을 높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좀 발돋움을 해본다든지 나름대로 머리를 쓰게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머니한테 그 부탁도 하게 되고 조르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나름대로 협동심, 내가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협동심이나 어떤 사회성 이런 걸 길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민혁이의 물건들이 각각의 용도에 알맞은 수납 위치를 찾아 자리를 잡아가고 선생님, 이건 너무 신기해요. 이거요, 이건 스페이스월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벽면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장식하거나 무슨 뭐 수납할 수 있는 행가형 그 수납 공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치를 뭐 내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벽체 전체에 기존에 돼 있던 것보다는 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죠.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으네요. 민혁아, 민혁 아빠 다 됐어요. 들어와. 우와, 민혁이 방이야. 봐봐. 깔끔한 민혁이의 방이 탄생되었습니다. 수납 해결은 물론 차분한 느낌까지 전해주는 완벽한 민혁이의 방으로 대변신. 민혁 아빠 봐봐. 책도 다 들어갔어. 봐. 진짜네. 이 장난감도 여기 다 들어간다. 여기 있네. 대단하지? 와, 민혁이 좋겠다. 너무나 많은 왕구로 자칫 그 산만해질 수 있는 아이에게 수납 공간을 좀 크게 뭐 전체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짜줌으로써 통일감 있고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책이나 왕구나 이런 것이 다 뒤섞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저기 뒤엉켜 산만함을 더했던 책과 장난감들은 용도별로 분리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부피가 큰 장난감들을 넣을 수 있도록 넉넉한 크기의 서랍은 기본. 제자를 찾지 못했던 책들도 자기 집을 찾았네요. 어때요? 몰라보게 깔끔해졌죠? 꼬리를 통해서 벽면을 활용했던 그런 방법은 아주 참 좋았었는데 그게 좀 국한되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백을 활용하지 못했던 벽면은 벽 전체에 스페이스 우월을 설치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산뜻한 느낌까지 주죠? 어때요? 확실하게 정리됐죠? 전에는 너무 어지럽고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치울 온도가 안 났었는데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정리정돈해도 수납할 공간이 너무 많이 넓어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방이 장난감으로 꽉 차서 아이가 놀 공간도 없고 굉장히 좁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납 공간이 많아지니까 장난감도 다 들어가서 넓고 깨끗해지고 민혁이가 놀 공간도 충분해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속이 후련해지셨죠? 그런데 화면을 보는 동안 우리 박범수 씨가 아니 무슨 장난감을 저렇게 많이 사주셨을까 할 텐데 사준 게 아니고요. 요즘 무슨 이벤트로 기저귀만 사도 무슨 장난감들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한 3, 4살 있는 아이 집안은 모두 장난감 동산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너무 깔끔해졌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SOS의 놀라운 변신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건을 많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보이기에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많았죠. 그 많은 왕구가 수평적으로만 아예 눈높이에만 지금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아 보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 수납했던 가구 자체도 급조되었기 때문에 조화가 안 맞고, 또 그거 자체도 키높이에 맞춰서 있어서 그것도 다 많아 보이게만 이렇게 만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구들을 크기나 사이즈별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짰는데, 그 수납장을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짜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왕구들을 다 수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방이 정돈돼 있고, 정돈해서 통일감을 주니까 원목 가구의 분위기가 딱 들어가서 안정된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포인트로 저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납 공간이라는 게 수납장만 수납 공간이 아니라 수납장 외에 여백도 사실은 수납 공간입니다. 그 여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벽면에 그냥 옷걸이, 예전에는 뭐 못 박아서 그냥 처리했던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을 스페이스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장 같은 데 보면은 상품 진열하는 데 많이 사용했던 거지만, 그런 거를 상업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에 의하면 많은 그 여백을 내가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포인트로 아이 모자나 가방이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벽면에 여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로 저희가 손을 봤습니다. 네. 야, 정말 보기에도 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집에도 저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용 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가 SOS다 보니까 좀 급하게 작업을 하느라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원목을 자재 구입한 가격, 또 이제 저희가 작업한 인건비, 이런 거 다 해서 실질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은 거고, 사실 원목으로 저렇게 수공으로 짜는 게 아니라 기성품을 우리가 요즘 붙박이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방을 붙박이장 형태로 가구 그 공장 같은데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짜게 되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심플하게 좀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공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공장에 주문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뭐 3, 4일이나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지만, 직접 짜게 되면 실제 작업한 기간은 제작 기간이 한 이틀 정도 걸렸고요. 와서 설치하는 건 아까 보셨겠지만 올려서 설치하고 세팅하고 그다음에 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단을 짜고 이런 정도만 했기 때문에 현장 작업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이 정도 걸렸죠.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공간들 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올바른 그런 그 역할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방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방의 올바른 역할은 뭔가요? 아이방은 아이방이죠. 그렇죠. 네, 아이방이라는 뜻은 결국 그 방을 꾸밀 때 그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 방들을 되게 많이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한테 이뻐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아이는 그게 싫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영화 같은 걸 보면 제일 부러웠던 공간은 나무 위에 있는 새집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혼자 뭐 엄마한테 가다 맞으면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밑에서 쳐다보고 이제 엄마 약 올리고 이제 이런. 특이하시네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른이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그런 공간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이 꿈의 공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을 꾸며줄 때 아이들과 좀 상의를 했으면 싶어요. 어리지만 결국 그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방을 꾸며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고용적으로 방을 꾸미면 아이들의 취향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기 때, 유년기 때, 뭐 이럴 때 하고 1, 2년 사이에 또 많이 변하니까 그걸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플렉시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의 탄력성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좀 만들어주면 그럼 아이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진다고 한다면 아예 방이 꼭 사각형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좀 동그란 방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높이나 크기가 너무 일정하지 않은 방식들을 뭐 작은 방이라도 그렇게 아이들과 고민해서 아까 이제 저는 이게 서랍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었는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 숨을 수도 있고요. 서랍을 빼서 그걸 밟고 올라가 가지고 위에 물건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같이 고민해서 만들면 그 아이들 방, 정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유리 주부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방 어떻게 꾸며줄 생각이세요?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납이 잘 되는 그런 가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납 습관이 좋아질 것 같아서 수납 위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이렇게 살림의 지혜,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의 이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EBS 인터넷 홈페이지 살림의 여왕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살림의 여왕 추천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각 있는 금요일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기분 좋은 월요일 테마로 만나 뵙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